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23세 건장한 청년, 이현우가 있었다. 그는 훈련소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의 작은 부대로 전입해온 소위였다. 부대 인근 마을, 낡고 오래된 한옥방에 새들어 살며 군 생활을 이어가던 현우의 일상은 단순하고 고즈넉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산 능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겨울이면 화목 난로에 땔감을 채워 넣어야 했고 가끔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해먹기도 했다. 모든 것이 서울의 빠르고 복잡한 삶과는 대조되는 아날로그적인 시간들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모두 가족처럼 정겹게 대해주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방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온기는 현우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다. 오래된 나무 벽과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자연은 현우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이곳에서 현우는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듯했다. 그는 짬이 날 때마다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곤 했다. 계절의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지만 동시에 한없이 큰 존재라는 것을 느끼곤 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마을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현우는 부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요하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걸었다. 간혹 눈이 너무 많이 와 마을이 고립되는 날이면 부대에서 나오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마다 현우는 월동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마을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감탄했다.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반찬, 장독대에 가지런히 놓인 장아찌들은 언제나 현우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이웃들은 갓 잡은 송어를 나눠주기도 하고 직접 담근 막걸리를 권하기도 했다.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순수한 나눔과 공동체의 정을 현우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우에게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듯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현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게 현우의 군 생활은 강원도의 품속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잔잔한 평화와 함께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이 공존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녁 후 서울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현우의 삶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시의 번잡함만을 갈망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한 뼘 더 성장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소녀, 은서였다. 은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꽃처럼 여린 소녀였다. 매일 아침 현우가 부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은서와 마주쳤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는 은서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은서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다. 그녀의 존재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나게 하는 듯했다. 흘길을 걸어 학교에 가는 은서의 뒷모습은 언제나 현우의 마음속에 아련한 잔상으로 남았다. 현우는 매일 아침 은서를 기다렸고 짧은 눈인사라도 나누는 날이면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현우는 은서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군인 신분이었기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은서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를 보면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면서도 동시에 따스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마주한 듯했다. 어느 날 현우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이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몸을 피할 곳을 찾던 현우는 작은 정자에 먼저 와 비를 피하고 있는 은서를 발견했다. 은서 씨, 비 오는데 괜찮아요? 현우의 목소리에 은서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현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마저도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감싸주는 듯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기 마을에 살면서 좋은 점이 많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은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어요. 아저씨도 서울이 더 좋죠? 은서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이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은서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현우는 종종 은서의 집 주변을 지나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은서는 현우에게 산에서 캔 약초를 건네주기도 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현우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서의 집 앞을 지났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은서에게 줄 예쁜 야생화를 한 알음 꺾어들고 조용히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은서 씨, 아직 안 자요? 은서가 문을 열자 현우는 수줍게 꽃을 내밀었다. 예뻐서 은서 씨 생각이 나서 꺾었어요. 은서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현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현우는 종종 은서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오르곤 했다. 산길을 걸으며 그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서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오랜 전설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둘은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늘 짧았다. 현우에게는 저녁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은서에게 이별을 말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이 떠나면 은서가 얼마나 상심할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강원도 산골과는 너무나 달랐다. 낯선 환경에 은서가 적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은서 씨, 나 이제 곧 전역해. 현우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은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알아요. 늘 오지 않았으면 했던 날이었는데. 은서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현우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울에 가서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다시 은서 씨를 찾아올게. 약속해.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성공해서 은서를 데리러 오고 싶었다. 은서는 현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시 와줄 거예요? 응, 맹세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현우는 은서를 끌어안았다. 풋풋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약속이 강원도 산골의 맑은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늦가을 현우는 군복을 벗고 서울로 돌아왔다. 강원도의 푸른 산과 맑은 공기에 익숙해진 현우에게 서울은 거대한 회색 도시처럼 느껴졌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도시였다.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자동차와 사람들로 거리는 늘 북적였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서울경제동향 보고서처럼 서울의 경제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GRDP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 현우는 무작정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은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 취직했다. 당시 서울은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지만 전국적인 추세에 비하면 정체된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혔다. 그의 노력은 곧 빛을 발했다. 현우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점차 핵심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동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와중에도 현우는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서울의 경제는 늘 불안정했지만 현우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는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에 매진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익혔다. 주말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다. 그의 방에는 늘 책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현우는 강원도 산골에서 은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은서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는 그에게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은서에게 돌아갈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몇 년이 흘렀다. 현우는 이제 제법 큰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강원도 산골 마을과 은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은서의 집에는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 현우는 무작정 강원도로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고 팀원들을 이끌어야 했다. 현우는 성공에 대한 갈증만큼이나 은서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렸다. 그는 때로는 자신이 서울의 성공에 너무 몰두하여 은서를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은서에게 한 약속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성공하여 은서를 데리러 가야 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이 흘렀다. 현우는 이제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서울의 가장 번화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다. 최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명품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는 강원도 산골에서 느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서울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척박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그때마다 그는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을 그리워했다. 은서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서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한 약속, 은서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강원도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산과 맑은 강물,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초가집들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현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은서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낡고 오래된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은서 씨, 저 현우예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때 옆집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다. 젊은이, 누굴 찾는 게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여기 사시던 은서 씨 아세요? 할머니는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아이고, 우리 은서 말이구나. 은서는 몇 년 전에 서울로 갔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살기 힘들다고 일자리를 구하러 갔지.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서가 서울로 갔다고?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서가 서울에 있었다니.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착한 아이였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많았지. 요즘엔 종종 TV에도 나오더구먼. TV예요? 현우는 깜짝 놀랐다. 응, 뭐 예술하는 사람인가 봐. 들꽃 같은 그림을 그리더구먼. 할머니의 말에 현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은서를 찾아 나섰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그의 비서들은 현우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은서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갤러리에서 들꽃처럼 피어나는 삶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은서를 찾을 수 있었다. 갤러리 안은 은서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강원도 산골의 풍경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들꽃들,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모든 그림에는 은서의 따뜻한 시선과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이 강원도 산골 마을의 들판에 서 있었다. 그 청년은 바로 현우 자신이었다. 그림 속 현우는 들꽃을 꺾어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첫사랑이었다.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갇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는 은서에게 다가갔다. 은서 씨. 은서는 현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현우 씨, 어떻게? 현우는 은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은서는 현우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갤러리 안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재회에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강원도 산골의 들꽃처럼 끈질기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현우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회사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는 은서와 함께 강원도 산골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번잡함과 성공이라는 허상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은서는 현우의 결심에 감격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강원도 산골 마을로 돌아갔다. 현우는 작은 펜션을 짓고 은서는 갤러리를 열었다. 펜션은 화목 난로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고 갤러리는 은서의 그림들로 채워졌다. 그들의 펜션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현우의 펜션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은서의 그림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현우와 은서는 강원도 산골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화목 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은서에게 서울에서의 힘든 시간을 이야기했고 은서는 현우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현우는 은서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은서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산에서 캔 약초를 나눠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와 은서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현우는 은서와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해먹고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는 등 강원도 산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겨울에는 함께 눈을 치우고 월동 준비를 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한했다. 은서는 현우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현우는 은서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원도 산골의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피어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지탱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서울의 화려한 성공을 뒤로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현우와 은서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다. 자연 속에서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였다. 현우는 은서의 손을 잡고 강원도 산골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서에게 속삭였다. 은서 씨, 나 정말 행복해. 은서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현우 씨.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강원도 산골의 들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존재였다. 강원도 산골은 그들의 사랑을 품어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강원도 산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게 현우와 은서의 들꽃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다.